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의 배터리 데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으로 올랐었는데 혼자만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이 1.5% 빠졌지만 배터리 중심으로 빠졌다고 봐도 될 만큼 최악의 날이었었는데 지금 뭐 제가 아예 배터리라는 이렇게 글자도 사실 지금 급히 만드느라 좀 글자도 엉망으로 썼는데 뭐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좋지가 않았죠. 테슬라도 요즘에 지금 천슬라가 거의 깨졌고 나스닥도 2% 이상씩 빠졌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매크로만 가만히 있어 준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매크로들이 막 터져주니까 가만히만 있어주면 되게 좋겠는데 그 종목 장세로 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매크로가 하나씩 그게 크게 터지면서 굉장히 지금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2000전지 배터리 도대체 언제 매도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뭐 단결적 양극재나 LNF 뭐 리포트가 또 나왔죠. 김철중 위원님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테슬라 파트 3 현금 상하셨다 중국 시장 LNF 이코비 이런 것들을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뭐 LNF, 포스코 케미칼 뭐 압도적으로 좋았죠.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좋았고 에코피 막 다 좋았습니다. 사실 뭐라고 뭐 주제를 선정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뭐 그대로 빠졌죠.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그대로 뭐 9% 빠졌고 LNF 6%, 일진 6%, 코스모신 소재, 코프로비엠만 그나마 버텼죠. HN 뭐 이런 것도 다 뭐 뭐라고 할 것 없이 빠졌습니다. 뭐 이거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시장을 파악을 하진 못했지만 일단은 제일 제가 방송마다 언급을 하고 있는 테슬라 상하이 저희 배터리 сек터의 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지금 셧다운되는 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거의 보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상하이 셧다운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약이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오늘 아침만 해도 굉장히 저는 주말에 또 이 미국 장시가 빠져가지고 안 좋겠다 투자자의 그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지금 딱 이게 올라가야 될 텐데 금요일이 좀 아쉽게 됐네. 뭐 이렇게 미국 장이 좀 나스닥이 뭐 제가 일비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뭐 이렇게 어쨌든 요즘에 이 시황을 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 심리를 말씀드려보면 금요일날 굉장히 아쉽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오늘 김철중 위원님의 리포트가 나와서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도 저는 주담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뉴스 종합해서도 알고 있었던 뉴스지만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LNF 덕분에 좀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뭐 초반에 그래도 잘 버텼죠. 뭐 0% 1% 왔다 갔다 마이너스 하다가 혼자만 그래도 버티다가 뭐 양극재 섹터가 말씀드렸듯이 대장 섹터이기 때문에 버텨주면 전체적으로 다 장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오픈이 되자마자 제가 그 부분까지 주로 봤었는데 아침에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 물가 지수가 또 어닝 대비 훨씬 더 높게 나오면서 더 꼬꾸라지면서 상하 셧다운이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뭐 그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뭐 다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 참 공산당에서 그 제로 코로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체제의 우월함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의 민주주의와는 지금 다른 사고 체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코로나를 그렇게 정권의 그런 사상의 우월함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샷다운까지도 그 대도시인 상하이까지 계속 샷다운되고 있고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투자로서 이게 거슬렸긴 했어요. 말씀 많이 드렸긴 했지만 근데 이게 참 갑자기 또 이걸 또 완화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이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음을, 잘 해결되길 수밖에 없음을 바라는 그 상황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숙명가토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제가 제목으로도 뽑았죠. 매크로 변동의 무서움. 이게 제가 아무리 종목이 이 LNF나 이런 양극재의 2차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 매크로가 무너져 버리면, 최근같이 매크로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뭐 지금은 뭐 오늘 하루 내렸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시 삼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 1, 2월 때 그 금리 다 급상승하면서 전쟁 나오면서 이 급상승 급하락했을 때의 그 투자자의 마음은 굉장히 일반 웬만한 투자자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의 무서움을 알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물론 이제 원자재 급등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이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매크로가 빠져버리면 그냥 30% 그냥 속절없이 빠져버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는, 종목을 잘 알고 있되, 어느 정도는 피를 뭐랄까 할까요? 뭐 로봇 같은 마음으로 일부는 항상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 다만 여기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개미분들,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제 주변만 봐도 지금 장세 같이 안 좋을 때 현금이 없으세요. 현금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진짜 아예 없는 분들은 참고 조금씩 팔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 만약에 더 샷다운이 계속 더 심해진다, 지금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이 뭐 쉽게 잡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상하 샷다운이 뭐 무제한 갈 거라는 그 의심 때문에, 불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커져요. 이 증시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빠지면은 그냥, 제가 20% 요즘에 하나도 안 팔고 있다가, 금요일 날까지 하나도 안 팔고 있었다가,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결론은 안 팔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잘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그대로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계속 더 악화되면 20%씩 빠진다고 하면 다시 또 결국은 오를 테지만, 이 내리고 올랐을 때의 상한 그 감정과 그 20%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때 제가 시간이 흘렀죠. 그 기간의 기회비용은 정말로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이 좀 심하게 된다, 자기 기준에서 된다고 하면은 될 수 있도록 현금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진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예전에 조금은, 제가 뭐 제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현금화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르더라도 뭐 그거는 내 거가 아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물론 굉장히 일부만 하긴 하겠죠.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뭐 또 내려가면은 또 기쁘게 당연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올라가면은 오르는 대로 좋고, 이런 뭐랄까요, 그 종목을 사랑하는 마음과 달리 이 매매는 되게 굉장히 냉정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마음가짐이 꼭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자꾸 이렇게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해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LNF를 20만 원에 18만 원에 사서 15만 원까지 내려갔었죠. 15만 원에 사서 그 물량을 뭐 24만 원에 팔면 굉장히 잔팔 거죠. 그 물량으로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바닥이니
거기에 넣어놓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워낙 뭐 잘 안 오르는 주식이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긴 했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이익을 거두면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다른 종목 지금 저가인 종목들이 많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다 일부는 그 제가 더 오르더라도 못 가져가더라도 이걸로 딴 걸로 또 더 편안하게 리스크가 덜하게 또 매매를 할 수가 있다,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말씀드렸어요. 음, 이게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은 음, 오늘 장은 사실 이 펀더멘탈 제가 아직 뭐 발견하지 못했지만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더 컸었고 저희랑 상관이 있는 중국 상하이 부분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아무래도 많이 더 팔았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지금 900대에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하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테슬라 라인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와서 만약에 테슬라 상하이만 잘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충분하게 주도주가 뭐 사실 오른 거에 비해서 뭐 죄송합니다. 카톡이 또 왔습니다. 카톡을 닫고 충분히 지금 괜찮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카톡이 계속 올 것 같은데 지금 카톡 알람을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게 단결적 니켈 양극재 매출이 발생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너무 좋은 테슬라의 원통형 이게 실적이 좋았고 1쿼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370억 예상이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475억으로 크게 상회할 것 같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이 완료돼서 순이익도 이게 많이 좀 이슈가 됐었죠. 이 전환사채 때문에 순이익이 막 적자 나는 그런 회사처럼 보였었는데 1분기부터는 뭐 이 부분은 정상 레벨로 될 거고 뭐 사실 저희는 영업이익만 주로 보면 되죠. 그래서 22년치 추정치가 상향이 됐어요. 매출액은 3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2210억이 됐습니다. 이게 2022년입니다. 2002년 보시면은 이게 화질이 안 나요. 2022년 제가 가지고 있었던 파일을 보면은 LNF 같은 경우는 2000 컨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90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3조 원이 됐고 2290억이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2290억이 아니죠. 2조 2200 2조 2900억이죠. 죄송합니다. 2조 2900억인데 3조가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지금 다른 하나금융투자 거 자료 갖고 왔는데 영업이익이 1730억 정도 였었죠. 1730억 정도였었는데 173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2210억으로 올렸다. 굉장히 이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PER도 지금 저희가 뭐 30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0배 뭐 내년 같은 경우를 보러 보면 30대 정도 됐었는데 이 PER도 더 조정이 낮아지는 또 고밸류를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원인 같은 경우는 제품의 판가 상승, 그다음에 이거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을 잘 쳐준다고 했죠. 테슬라가 판매 호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저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납품을 하고 있고 테슬라 Y에 당연히 LNF도 가고 있을 것 같고 일부 아무리 비중이 작다 해도 지금 테슬라가 꼬꾸라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결적 니켈 양극재가 고객사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양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양산까지도 완료됐다는 거예요. 샘플 매출 발생할 정도로면은. 그래서 23년부터 양극재 단결정 양극재의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왜 잘 됐냐라고 하면은 양산 경험이 이 LCO 단결정 구조 제품의 양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었고,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결정은 다결정 형태가 지금 막 삐죽삐죽한 거예요. 가스 발생을 최소화해서 수율 개선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 개선을 더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4차 배터리 수주 이제 진행이 예상되고 있는데, LG엔솔이 20조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양극재 수주가 수주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레드우드하고 연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주 공시도 예상이 되고 있고, 레드우드하고의 그런 전략적인 협업 관계도 이렇게 다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 매크로가, 특히 악재 매크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완전히 저희 테슬라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단결적 양극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여기 설명드리면, 지금 근데 아마 이 많은 분들이 그 의아하셨을 거예요. 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사실 기술적인 완성도로 보면은 제일 높은 기업인데, 진짜 그 기업 구조의 그런 문화까지도 좀 오랜 투자자분들은 그런 아실 거예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PR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도 이동채 회장님이 워낙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장기적인 비전의 뭐 행사까지도 열 정도로, 그렇고 그런 IR하고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하고, 비전이나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조달, 그리고 원래 사실 뭐 10조 원 이것도 26년 막 이렇게까지, 원래 제가 예전에 주담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양극재 쪽에 통화하다 보면, 야, 다들 약간 에코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좀 질투 아닌, 좋게 말하면 이거 약간 부러움, 나쁘게 말하면 질투,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에코비는 야, 이거 벌써 지금 매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진짜 먼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먼 미래까지도 계약을 잡는 것은 그렇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 것인가. 뭐 이렇게 원래 보통 그 업계상으로는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지 않는데 좀 과하게 하는 것 같다. 그 원인이 뭘까? 막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뭐 그게 제가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내부자 거래까지도 이슈가 터졌어요. 그게 뭐 그 일련의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쪽에서의 업계에서의 그런 얘기는, 진짜 에코비는 조금 과하게 뭔가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질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 보면은. 그에 비해서 지금 LNF는 너무 못하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IR 같은 것들을 뭐 워낙 보수적인 회사기도 하고, 뭐 자기네 그런 비전 발표 같은 것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나마 요즘에 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적인 진척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실시간으로 주담이나 뭐 업계 단계자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베일에 많이 감싸져 있었어요. 그리고 망간리치, 하이망간 이 부분도 에코비 같은 경우는 24년에 뭐 양산한다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그 망간리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지 않았었죠. 이게 굉장히 뭐 약간 뭐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망간리치 하면 에코비지라고 했지만 LNF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약간 수면화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하이니켈 기술 같은 경우는 LNF가 제일 많은 분들 또 싫어하실 거예요. 에코비 주주분들은. 저도 에코비 주주분이지만 LNF를 좀 더 뭐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NCMA는 LNF가 90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방 같은 경우도 에코비도 있지만 그것들이 오래 되는 거고, LNF는 좀 더 빨리 실제 납품을 해서 매출이 발생을 해서 뭐 약간 비교해 보셔도 되겠지만, 실제
양산까지 갔던 것은 LNF가 제일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코비가 기술적인 다양성과 완성도는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니케 하이니켈 같은 경우 더 빨리 됐었고 90 같은 경우 지금 이제 96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 때 이거는 뭐 쉽게 조금만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알 수 있던 내용인데 96 같은 경우도 지금 양산이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고 최종적인 허가가 나면 96도 매스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단결적 양극재도 듀얼로 이게 좀 타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93까지도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도 제가 한번 주담가의 통화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93까지도 맥스 프로덕션까지 와 있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기술력으로 이쪽에서의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LNF 관계자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이전하고 달리 이런 기술적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느낌은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차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게 아무래도 이런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나 96% 하이니켈, 96%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제 반면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죠. 애널리스트들이 90이면 거의 다 올 때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또 한번 96%까지도 지금 매스 프로덕션까지도 와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셀 회사에서 다른 부분 뭐 다른 소재와의 그런 이 안정성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돼서 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잘 와 있다. 그리고 코발트 프리하고 LFP 망간리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게 지금 양산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단결정하고 다결정하고 좀 여기에서 쉽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다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연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결정 구조가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단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가스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 수율 및 에너지 밀도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너지 밀도 부분이나 수율 부분도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에너지 밀도를 더 지금 잘 되게 덴시티를 높이는 부분이랑 수율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단결적 양극재가 꼭 테슬라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충전 방전이 지금 뭐 1000번 뭐 웬만한 지금 전기차들은 괜찮을 텐데 1000번 이상씩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구조가 조금씩 막 크랙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크랙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거를 논문을 예전에 거를 갖고 오면은 크랙이 생기면은 자꾸 움직여서 죄송해요. 다들 머리 아프시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게 좀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부분인데 예전에 뉴스도 한번 나왔어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여기를 보면 음극과 이게 쉽게 표현해서 음극과 양극의 장치를 연결하면은 2차 전지 얘기예요. 음극에 있던 리튬 원자가 이온화돼 내존 전자가 장치로 흘러가고 전기가 흐른다. 양극 음극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극으로 온 전자는 이온과 연합해 다시 리튬 원자로 돌아간다. 충전을 하면은 과정이 반대로 일어나서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약간 해석이 애매하게 됐지만 충전 방정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다결정 양극재는 충전 방전을 자주 하면은 부서져가지고 크랙이 생겨서 불순물이 생기고 배터리 효율을 감소시킨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500km 배터리를 쓴다고 하면은 뭐 오래 써봤자 뭐 조금 뭐 480km로 줄고 470km 줄고 이 정도이지만 진짜 많이 충전 방전을 해야 되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효율을 지금 뭐 몇십만 킬로 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뭐 많이 타봤자 20만 킬로 정도 타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배터리 효율을 감소시킨다. 반면 단결정 양극재는 잔해물과 불순물이 잘 생기지 않아서 배터리 수명과 용량이 높고 가공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를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조금 더 이 단층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것들이. 근데 요것들은 깨끗하게 되는 거죠. 단결적 양극재는 충전 방전을 반복할수록 카드 더미처럼 단층 형태의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균열은 리튬 이온과 양극과 음극을 오갈 때 리튬 이온이 응력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싱글 어, 양극재는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런 크랙이나 이런 그 단층 형태의 균열 같은 것들이 덜 발생되기 때문에 잔존물이 생기지 않아서 수명이 더 높아진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 그 하이니켈 뿐만 당연히 하이니켈 돼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93로까지도 갈 뿐만이 아니라 단결적으로 돼야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두드러지지 않지만 충분히 지금 하이니켈 다결적 양극재로도 지금 충분히 커버되는 거지만 점점 더 미래에는 단결적 양극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뭐 특히 로보택시나 이런 테슬라에서는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또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아까 LNF 같은 경우는 이 PER 보통 지금 보면은 65배 뒤에 또 잘렸네요. 또 지금 38배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LNF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또한 오늘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파트 3 제 파트 일론 머스크가 자기 그 홈페이지에 파트 1, 파트 2, 파트 3라고 해서 장기적인 뭐 10년마다 하나씩 자기 뭐 블로그 형식으로 미래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일부는 해결이 됐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보급형 자동차를 만들겠다. 뭐 테슬라 3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솔라루프를 만들겠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많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됐지만 테슬라 파트 3 이 부분만 지금 아시면 돼요.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이 파트 3를 10년마다 하나씩 쓰는 장기적인 비전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핵심이 매스 프로덕션이었어요.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많이 만들겠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기아가 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더 빠르게 기가 팩토리를 양산을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전체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뭐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동차 시장이 별로 커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코로나를 맞아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쥐꼬리만한 그 비율이다. 물론 전기차에서는 뭐 30% 이상씩 차지하고 있는 어느 정도 지배적인 사업자지만 전체에서는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 기가 팩토리를 뭐 10개까지도 짓겠다. 이게 굉장히 또 빠른 게 기가 팩토리를 뭐 2년 만에 이렇게 뚝딱 짓는 그런 또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빨리 많이 기가 팩토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최근 이제 발표를 많이 언급해 하고 있는 것을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테슬라가 크게 되면 저희 전기차 섹터는 공장을 만들면 다 필요한 부분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저희 한국이나 테슬라 밸류체인에서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더더욱 테슬라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 이 배터리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이다. 국내 배터리에 그런 좋은 점들을 좀 응원차 제가 뭐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하루 내렸다고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공장 지금 4개 있는데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50만 대 이상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기지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미에 지금 테슬라 상하이 공장만 되면 좀 너무 다 해결되는데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뭐 올려도 모르겠고 상관없습니다. 테슬라 요 부분만 해결되면 상하이 부분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 해결되겠죠. 뭐 언제까지 주장창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또 테슬라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한 번도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이것을 저점의 매수의 기회로 삼고 좀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은
분할 매수입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뭐 언제 살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사세요. 당장 사시고 한 주에도 당장 사시고 또 내려가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밑으로 가면 더 크게 제가 지금 한 주 샀다면 예를 들어 600달러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면 그때는 10주 사는 그런 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때 쫄아가지고 지금 처음에 10주 사고 맨 끝에 또 한 주 사는 그런 개미 같은 모습은 제가 말씀 너무 나쁘게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수익을 거두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 매도의 부분은 제가 또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고 좋은 뉴스에 반대로 짧게 말씀드리면 뉴스에 팔아라입니다. 뉴스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남들이 환호할 때 팔으면 됩니다. 지금 뭐 좋은 공시나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뭐 비록 하루로 내렸다고 뭐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못 담으셨던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더 크게 오면은 또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도 뭐 장세가 미국 장세 좋을 것 같진 않지만 상하이가 당분간 좋아질 것 같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항상 이렇게 매크로 장세가 흔들릴 때 이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풍파를 견디고 다시 펀더멘탈로 올 때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막 테슬라 상하이 변수 이런 게 같이 막 더 커지고 3일 셧다운 할 걸 막 일주일, 2주일, 3주까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장기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거를 견디셔야 하는 거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그래도 오른 LNF의 좋은 기사들과 뭐 파트 3 이런 부분도 단기열정 양극재 이런 미래 기술도 좀 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좀 장이 조정되더라도 좀 편안하게 마음 가지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